유동훈 씨는 지난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뒤 주변에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빠들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남자는 이걸 해야 돼, 여자는 이걸 해야 돼. 구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어려움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그나마 그래도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4만 1,0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6%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000명이 채 안 됐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9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45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좀 어려웠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큰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어제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수가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도 10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상당수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필요해도 전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1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직원 22%가 이같이 답했는데 직원 수가 적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고 2%에 불과한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누군가 이제 육아휴직을 간 지 인사발령이 나면 회식 때나 이럴 때 우스갯소리로 이래서 예전에는 여자 안 뽑는다 그랬잖아 이런 뉘앙스의 농담을 하세요. 근로자 5명 가운데 4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상황.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률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해도 더 많은 지원과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은혜입니다.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에선 최근 3년 동안 약 20명이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대체 인력은 거의 못 뽑았습니다.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워낙 구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개발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런 인재들은 많이 희소한 상태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으로 수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불가능하다. 직원이 30여 명인 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대체 인력을 뽑고 싶어도 아예 지원자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분들은 정규직을 선호하지 계약직은 원하지 않아서 아예 애시당초부터 이제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구직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은 당장 실무에 투입할 경력자를 원하는 현실 속에서 이 간극을 줄이는 것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대체 인력을 알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채용되는 인원은 연간 3-4천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병행된다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로제 확산을 꼽은 만큼 해당 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한데 모여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모두 경북도청 직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직원들이 자녀를 돌보면서 근무할 수 있는 아이 동반 사무실, 이른바 K00모듬을 열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 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반 직장 어린이집과는 달리 방학이나 학교 재량 휴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업무 때문에 육아 공백이 생기는 게 가장 걱정이 되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아이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청산의 민원실 공간을 재단장한 시설에는 전담 돌봄 교사와 전문 강사, 심리 상담사가 상주합니다.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합니다. 필요할 경우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도 갖췄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이 돌봄 시설의 성과를 살펴본 뒤 산하 출자 출연 기간과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부모와 아이가 같이 동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이 돌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다만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